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웠던 2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됐고, 저는 일단 그 토론회를 보지 않았고요. 지금 그렇게 토론회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에서 조직 부위원장, 그 다음에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가톨릭의대 외과 김성근입니다. 현재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이벤트는 아마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저희 비대위에서 다음날 대통령 담화문 발표가 있는데 아마도 꽤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표할 때 51분 발표를 했죠. 정말 생방송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51분 또 열심히 보면서 그때 또 제가 그런 브리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잘 캐치를 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51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내가 좀 듣는 능력이 떨어지나? 그래서 다시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얻어서 스크립트를 다 읽어봤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웠던 2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됐고, 할 말이 없어서 논평을 부탁한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이 없다가 입장이라는 말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평할 내용이 있어야지 논평을 하는데 4월 10일이 총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4월 1일에는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올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너졌던 거. 사실은 그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용산에 계신 저 분한테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 주도의 의료를 하려고 하면서 실제 투자라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의사들을 교육한다든가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지정하고 보험을 강제로 적용하고 이럼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또 우리나라 의사를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 굳어졌다. 대신 의사들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다가 이 통제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서로 간의 기본적인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의정 갈등이 자꾸 반복되고 또 그 의정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차관이 정말 의대 교육이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게 드러났는데 이미 정책 발표하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부 장관 차관께서는 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가보셨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실은 의대 증원을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은 일단 의과대학 가는 건 두 번째 치고 의과대학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반하는 걸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계절학기처럼 중간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의과대학은 커리큘럼상 중간에 빠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얘기한다거나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수업 듣는 학생들 무슨 수로 2부제로 수업을 합니까? 몇 가지 단어만 설명만 들어봐도 의과대학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정책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게 진짜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좀 아쉬웠던 건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다 쳐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장관한테 내진 차관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런 역할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공의들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요. 교수님들이 진짜 이 악물고 버티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더 버티실 것 같나요? 일단 진짜 문자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아마도 올해가 지나가면
현재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바로는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 정도에 조금 더 이동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뭐 상급종합병원들, 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부의 방침. 걱정스러운 건 결국은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을 수도권으로 끌고 오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많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서울 쪽하고 지방 쪽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공의 학생들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탕핑이라 그래서 지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사직서 수리가 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휴학계를 내서 휴학계 수리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학을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실 특별한 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교수들이 맞춰서 같은 활동을 하자, 특별히 활동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전공의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교수들은 또 교수들의 위치에서 또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또 개원가는 개원가 입장에서, 봉직인 봉직 입장에서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같이 하고 맞춰가고 한다는 게, 그러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지금의 싸움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 뭐 그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수석이랑 서울대 비대위랑 토론을 했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필 또 여기서 또 욕 뭐라 한다고 서울대 교수님이 토론은 우리 방식의 투쟁이라고 또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그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전의교협이나 전입이나 들어와 있는 많은 이제 그 학교나 병원의 대표들이죠.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또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굳이 상대방한테 마이크를 크게 쥐어줄 이유가 있는가? 우리로서는 또 장상윤 수석 같은 경우는 퇴출 대상이잖아요. 치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고서 할 얘기 해봐라.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서울대 비대위 자체 행사기 때문에 그건 뭐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일단 그 토론회를 보지 않았고요. 보지 않은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토론회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300명이 뭐 근거가 있니, 뭐 2,000명 근거가 있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거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토론회라는 건 한가하다. 두 번째는 토론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토론회 나가는 사람들이 전문가여야 한다. 근데 장상윤 수석은 기본적으로 교육학자입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죠.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로 적합하지 않고요. 반대쪽 서울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환자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지 그동안 의료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의사 수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어떤 연구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이래 본 적은 없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양쪽 다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간담회다.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간담회니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서울대에서 처음에 토론회라고 하다가 나중에 숭론회인가요? 저는 못 들어본 단어인데 숭론회, 서로 뭐 이렇게 수기하다 뭐 이런 쪽의 단어로 말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2차 토론회 한다고 기사가 떴던데 아직 내용이나 뭐 주제 같은 건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반발은 있지만 서울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투쟁 방식이다. 뭐 저는 그냥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접근. 하지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도움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학생 휴학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도 탁칙도 많이 다르고요.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모두의 관심사죠. 2025학년도 이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있으면 정말로 수능을 보고 수시 모집이 이게 확정 발표하고 이런 날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집회나 아니면 성명서, 그 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그 다음에 설득,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 3월에 수업하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학년들 중에 또 일부는 들어와야 되는 학년들이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7명, 없으면 3명 이렇게 한 학년에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긴 있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수업을 잘 받고 미래의 의사가 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는 아마 모든 교수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면 그게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학년도 증원을 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수업에 대한 부담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뾰족한 답이 없는 거죠. 그거 못한다고 저희가 얘기했고요. 저희는 뭐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그렇게는 수업 못한다. 뭐 충북대 예를 좀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대학들도 최소 2배 이상의 수업을 해야 되고 많아지는 대학은 뭐 200명 이상은 수업해야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200명 이상을 모아서 단체로 강의할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별로 없고요. 나눠서 강의할 수 있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또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 학생들 교육 못한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보이콧을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보면 이제 학생들은 뭐가 죄냐. 뭐 만약에 이건 다 정리가 돼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때 우리가 보이콧 할 수 있겠냐 이런 움직임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벌어지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년들의 수업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거다. 아마 보이콧을 한다든가 또 지속적인 항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만 휴학이 됐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뭐 휴학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서울대도 휴학 승인은 1학기만 돼 있습니다. 다른 학교랑 지금 대학들은 학칙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승인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장 승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장 승인이 됐더라도 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이 안 되는 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휴학을 시켜주고 싶어 하죠. 학자님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교육부에서 총장들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그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학장님들의 승인이 된 거를 최종 결재권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승인을 내주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급과 휴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휴학은 1년을 쉬었지만 그 수학연한이라 그러는 실제로 학교를 다닌 연수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유급이 되는 건 그 해를 수업을 들은 걸로 치게 됩니다. 수업을 들었지만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면 수학연한에서 1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다니다 보면 몇 년 이상 다닐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 문제보다도 오히려 수업 연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학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1학년들도 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의과대학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학생들입니다. 입학식도 안 했죠. 그 학생들이 지금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상 지금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과 모습들을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향해서 뭐 중간 착취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왜 아직 병원에 있냐, 막 나와라 이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지키고 나가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또 개인의 판단이죠. 전공의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지금 구속된 전공의도 있습니다만 전공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 정책, 굉장히 무도한 행동이고 정책이다.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개인의 판단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뭐 그것도 비난의 자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맡고 있다. 그런 판단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 만약에 초창기에 일부 교수들도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휴진을 좀 더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병원을 나와서 바깥에서 사직서를 내고 많은 교수들이 사직하고 나오거나 했으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을까? 저희도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반대 급부를 우리가 맞게 됐을지는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서로 간의 어떤 가치 판단의 차이?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들 단체에서의 모임이나 아니면 회의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 이 수능을 보고 또 수시가 확정이 되는 날짜 12월 아마 중순일 겁니다.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를 넘어가면 2025학년도 정원이 확정이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혹시라도 이게 잘 돼서 2025년도에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1학년들은 그야말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정치의 영역에 넘어가 있거든요. 바라건대 양쪽 특히 거대 정당에서 책임을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산에서 결국은 목표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의료 개혁이라는 걸로 이름을 포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들이 봤을 때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보셨을 때 세계 최고의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파악을 해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 앞으로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 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도 대한민국 의료 제도를 또 의료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사람들이다. 그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